안녕하세요. 이미센 토익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1일 토익을 앞두고 만든 기출 변형 문제들을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앞쪽과 뒤쪽에 해서 15문제씩 총 30문제가 있는데 먼저 PDF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봐도 되고 그리고 설명을 들어도 되고 아니면 화면을 보면서 뭐 한다 보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봐도 됩니다. 토익은 약간 스킬이 많아요. 약간이 아니라 스킬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한 달 만에 800 맞았다 이런 경우가 자주 볼 수 있는 건데 토익 독해에서 10문제 찍었다 20문제 찍었다 이런 학생들이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쉬운 문제들 무슨 문제? 쉬운 문제들 이 쉬운 문제라는 걸 어떻게 쓰냐면은 이게 토익에 나오는 문법 문제지만은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토플에 없는 문제들이죠. 앞뒤 관계를 보고 여기가 명사 자리냐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뒤 문장 구조를 좀 보고 빨리빨리 풀어줘야 독해할 때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밑줄하고 꺾어 써주고 밑줄하고 써주고 하면 뭐 한다? 점수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 얼마 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자 2025년 11월 30일이니까 얼마 됐죠. 그쵸? 이 학생도 뭐 한다 보니까 스킬을 배우고 나서 한 달 만에 딱 한 달 수업 들었는데 한 달 만에 몇 점 나왔다? 800점 나온 거예요. 중3인데 그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스킬을 알아야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미리 문제를 풀고 설명을 들어도 되고 아니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해되죠? 자,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더 플러스 단어 하나 들어가죠. 무슨 명사. 자, 아주 쉽습니다. 그쵸? 이게 다 명사라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 중에서 명사가 뭐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먼저 ly로 끝났다. 무슨 사? ly로 끝난다. 무슨 사? 부사. 틀렸죠? 그러면 ly를 빼면은 뭐가 되죠? 보니까 a가 되죠. 그쵸? a는 무슨 사? 부사에서 ly를 빼면 a번은 형용사가 되겠죠. 얘는 무슨 사? 형용사. 그럼 B 아니면 C인데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ed로 끝나죠. 어떤 단어가 ed로 끝나면 뭐가 된다? 뭐가 된다고? 과거 동사나 과거 분사, 형용사 역할을 해요. ed로 끝나는 명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다? B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만든 조건노트를 한번 볼게요. 조건노트 몇 번을 보냐면 이쪽에 6번을 잠깐 봅니다. 발음이 ly로 끝나면 부사인데 ly가 아닌 gritissimi 한 번 더 시작 gritissimi로 끝나면 무조건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gritissimi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봐요. 이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security로 끝나니까 뭐가 된다? 명사.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2번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2번 봅니다. 자, 2번을 딱 보니까 전치사 뒤에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쵸? 이 수어인데 수어를 몰라도 됩니다. 무슨 사 봐야 된다? 명사. 다시 무슨 봐야 된다고? 명사. 뒤에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전치사들이 항상 명사가 오기 때문에 명사제를 뭘 쓰지 않는다? ed 쓰지 않는다. ing 쓰지 않는다. 지금 동명사 생각하면 안 돼요.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동명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명사가 와야 돼요. 자, 우리 조건노트를 잠깐 볼까요? 자, 여기 3번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명사 자리에는 ing 명사를 제외하고 ing와 ed를 쓸 수 없다. ing 명사라는 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ing로 끝나는 명사가 있어요. advertising, catering, brainstorming 이런 것들 earnings, handling 한 번씩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opening, 특히 opening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런 걸 제외하고 명사 자리에 ing와 ed를 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B하고 몇 번, D번이 절대 올 수가 없고 A 아니면 C인데 A인가 C인가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또 스킬이 중요합니다. 스킬. 자, A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는다? respond. 뭐라고? 발음이 드로 끝나죠. C번 한번 읽어봅니다. response. 뭐라고? 발음이 스로 끝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명사일까요? respond가 명사다. 1번. response가 명사다. 3번. 몇 번? 몇 번? 그쵸. 정답이 C번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영어로 말한다. success. 건강을 영어로 말한다. health. 그쵸. 경험을 영어로 말하죠. 경험을 영어로 말한다. experience. 그래서 발음이 스로 끝나면 뭐가 된다? 명사가 돼. 이것도 선생님 족보노트에 있는데 발음이 뭘로 끝나면은 스로 끝나면 여기 있죠. 발음이 스. 여기입니다. 스월. 요거란 것 같잖아. 그죠? 요거랑 같은데. 자, 발음이 그래요. 발음이 fall. 우리가 fall 그러면 arrival 이런 거 있죠? approval. 승인을 나타내는 approval, arrival 이런 거. 시스니스. 그래서 스월절, 시스니스. 한 번 더 시작. 스월,
실수니스로 넘어간다. 명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내일 모레 선생님이 지금 개강을 하는데, 1월 개강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밑에를 참고를 해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등록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2만원 할인 해줄 테니까 나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F번 답이 C번입니다. 이것이 응답이란 말입니다. 응답. 이 수거죠? 자, in response to 해가지고 뭐뭐이다 응답으로 한 수거인데, 이 수거를 몰랐다 하더라도 발음이 스로 끝나면 명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drive, bus 해가지고 나왔는데, bus, drive. 그쵸? 전체를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몇 번일까요? 자, 3초. 앞으로입니다. 5초. 5, 4, 3, 2, 1. 몇 번일까요? 정답은 뒤에 되어 보이죠? 되어가 보이니까 답이 B번입니다. 이 버스 운전자들은 그렇죠.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핑칸이 분명히 명사 자리야. 그런데 명사가 몇 개? 2개. 여기 복수명사하고 단수명사. 명사 자리 뭘 쓰지 않는다? ing 쓰지 않는다. 그렇죠. 이 둘 중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단수명사하고 복수명사하고 같이 쓸 때 뒤에 힌트를 주는 대어도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명사가 2개 있을 때는 어가 있으면 단수를 써주고 어가 없으면 복수를 써줍니다. 이게 하나의 스킬입니다. 뭐라고요? 스킬. 자, 선생님 조건노트에 보니까 여기 7번에가 있는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선택지의 명사가 2개 있을 때 뭐라고? 선택지의 명사가 2개 있을 때 어가 있으면 단수, 어가 없으면 복수를 쓴다. 우리가 모든 명사를 다 외울 수가 없죠. 토익에 자주 나오는 뭐 가사명사, 불가사명사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냥 그래? 그걸 또 언제 다 외워? 수십 개를.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 잠깐만요. 여기 케이크에가 밑줄이 있어. 빈칸이 있어. 그럼 전치사 뒤에 뭐 쓴다? 명사. 전치사 뒤에 뭐 쓴다? 명사. 케이크를 써야 될지 케이크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케이크라는 명사에가 이렇게 s가 붙어 있다. 그 말은 이 명사가 셀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암시하고 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가 있으면 단수, 어가 없으면 복수를 써주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스킬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다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0번. 그래서 3번에 몇 답이 B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4번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4번 봅니다. 이것도 선택지가 비슷한 그런 문제죠. 품사 문제죠. 자, 그러면 앞에를 보고 푸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고 풉니다. 뒤에 여기서 끊어주겠죠. 왜? 전치사가 오면서 새로운 하나의 구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SMH라는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얘는 뭘로 봐야 될까요? 뒤에 뭘로 끝났다? S. 어떤 단어가 뒤에 S로 끝났다. 그럼 뭐가 된다? 그쵸. 단수 동사일 때가 있고, 또는 뭐가 있다? 복수 명사일 때가 있겠죠. 그쵸? 우리가 책들 그러면 books, 그리고 좋아하다 그럴 때 likes 이렇게. 그럼 여기 앞에가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아니겠죠. 그럼 무슨 명사라고 봐야 된다? 복수 명사라고 봐야겠죠. 복수 명사. 그래서 무슨 사가 와야 됩니까? 빈칸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건 무슨 사야? 그쵸? 형용사. 형용사 몇 번? 답이 A번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부사가 C번이니까 부사에서 ly를 빼면 무슨 사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부사에서 ly를 빼면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 5번을 볼게요. 5번 봅니다. 자, 앞에 뭐가 있죠? 관사. 관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사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뒤에를 보고 풀어야 했죠. 뒤에가 보니까 guided facility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그럼 facility 이게 시설이라 무슨 사? 명사. 뜻을 몰랐다 하더라도 뒤에가 지리, t로 끝나면 무슨 사가 된다? 명사. 그럼 guided 얘를 뭘로 봐야 된다? 형용사. 그쵸? ed로 끝나는 형용사를 뭐라고 그래요? 과거분사. 뭐라고? 과거분사라고 한다. 그쵸? 그럼 여기는 뭐가 봐야 된다? 당연히 형용사를 꾸며주는 뭐가 봐야 된다? 그쵸? 몇 번? B번. 부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관부형명. 시작. 관부형명의 문장 구조로서 이런 것들은 거의 3초에 맞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이번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앞에가 무슨 사가 있다? 전치사, 뒤에 명사. 이게 아니죠? 어디까지? 끝에 있는 렉케이지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다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좀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니까 명사 그러면 형용사 이렇게 올 것 같기도 하고
3 따로, decade 따로. 그렇게 보면 여기가 부사가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쵸? 자, 이거는 무슨 사고가 될까요? 자, 3초 찍어봅니다. 3, 2, 1. 몇 번? 정답은 A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적번호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숫자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1, 2, 3, 4, 5, 6, 7, 8 이런 건 당연히 명사입니다. 그쵸? 이름 있으니까 명사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명사가 숫자 명사가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뒤에 보니까 학생 또는 퍼센트 또는 뭐 증가 이런 식으로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명사 앞에 오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앞에 뭐가 나온다? 부사가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숫자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형용사. 그 앞에 뭐가 나온다고? 부사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갈 수 있다? 쉽게 이것도 몇 초? 3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앞에 해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전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건 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것도 딱 보니까 무슨 문제? 그쵸, 분사 문제죠. 앞에를 보푸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푸라 했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림들 해서 끝나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paintings를 꾸며주는 문사가 와야 된다?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자, 몇 번일까요? 5초. 5, 4, 3, 2, 1. 몇 번? 정답은 B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들어갑니다. 부사에서 L과 L 빼면 무사가 된다? 형용사가 돼요. 그쵸? 그런데 빈칸에가 형용사가 없어. 그쵸? 선택제가 지금 형용사가 없죠. 이럴 때는 뭘 써야 되냐면,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선택지에 형용사가 없다. 그럴 때는 형용사를 대신하는 뭘 쓴다? 분사를 씁니다. 뭐 쓴다고? 분사. 그래서 몇 번? B번. ED로 끝나면은 뭐가 된다? 과거, 동사도 되지만 과거 뭐가 돼요? 분사가 돼요.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몇 번 문제를 보냐면 5번 문제 보세요. 여기 부사가 왔죠. 왜? 뒤에 있는 guided. 그쵸?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용사 자리인데 ly를 뺀 부사에서 ly를 뺀 형용사가 없다. 그럴 때는 뭐 쓴다? 분사, ed나 ing 분사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유명한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번에 8번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니까 뭐가 있다? with 무슨 사? 전치사. 그러면서 에어라인까지 한 덩어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에어라인은 항공사라는 무슨 사? 명사가 되겠죠. 자, 몇 번일까요? 3초짜리. 3, 2, 1. 다 했습니까? 빨리 찍어. A다 1번, B다 2번. 자, 여기 무슨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 형용사 자리에 선택지에 형용사가 없다. 부사에서 ly를 빼는 형용사가 없다. 이럴 때 뭐 쓴다? ing나 ed, 분사를 쓴다. 그 말이야. 토익이 착하잖아. 여기가 만약에 ed가 있으면, participated라는 ed가 있으면은 뭐 엄청 좀 고민스러웠겠죠. 그죠? 그런데 ed가 있다 없다? 과거분사가 없다. 과거분사가 없으니까 이럴 때 뭐 쓴다? 현재분사 B를 써주면 된다. 그 말. 해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해석하면 그건 미친 것이다. 알겠습니까? 시간 낭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단어들이 좀 어렵죠? 초보자한테 좀 어려운 단어들인데, 그쵸? 자, 앞에도 보지만 뒤를 봐야겠죠? 뒤에 addressed. 그러면, 자, 뒤에 뭘로 끝났죠? ed. 얘는 뭘로 본다? 자, 몇 번일까요? 5초. 5, 4, 3, 2, 1. 몇 번? 정답은 D번입니다. 왜 그런다? 뒤에 ed로 끝났다고 해가지고 얘를 뭐 한다? 형용사로 봐가지고 여기는 부사 자리 이렇게 해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건 그게 아니고 이 ed로 끝나면 뭐가 된다 했죠? 과거 분사 되지만 과거 동사가 됩니다. 뭐가 된다? 과거 동사. 그래서 앞에 보니까 고객 서비스 직원이 에밀 카터가 여기까지가 주어이고 어드레스가 연설하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루다, 처리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과거 동사이니까 과거 동사를 수식하는 건 뭐가 나온다? 부사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주어와 동사 사이에 무슨 사가 온다고? 부사. 부사가 뭘 꾸며준다? 동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ed 앞에 부사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 110번 문제를 봅니다. 자, 이것도 3초짜리 문제인데 스킬을 알면 3초, 스킬을 모르면 어렵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왜 이게 3초짜리 문제인지 자, 먼저 빨리 풀어봅니다. 5, 4, 3, 2, 1. 몇 번일까요? 정답은
비보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이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선생님, 임쌤의 혈액형이 B형입니다. B형. A형도 아니고, C형도 아니고, D형도 아니고, B형인데, 그쵸? B형. 왜 이 말을 하냐면, 비동사 뒤에는 100% 형용사가 온다고 생각을 해줍니다. 자, 우리 족보노트를 한번 볼게요. 족보노트 실번에 있죠. 이 형식 동사인 비동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옵니다. 뭘 외워라? 비형, 비부형. 뭐라고? 비형, 비부형을 외워야 됩니다. 비형, 비부형. 비동사들은 무조건 거의 100% 가까이 형용사가 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나온다? 부사가 와요. 그리고 비동사뿐 아니라 become, remain, appear, look, seem 이런 것들도 뒤에가 비형, 비부형이고 예외가 있죠. 이 문제는 1년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비동사 뒤에 이렇게 복수나 단수명사가 오는 경우는 이제 이거는 동사, 주어로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렇죠?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뀐 경우에요. 이런 걸 제외하고 무조건 비형, 비부형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어주니까 왜 끊어줍니까? 전치사가 와가지고 새로운 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be, sometimes가 가운데 끼었다. 부형. 뭐라고? 비부형. 해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비부형. 그래서 부사에서 ly를 빼니까 형용사인 몇 번? B번이 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ing는 언제 쓰냐? 그쵸? 형용사가 없을 때, 분명히 여기가 형용사 자리인데, 형용사가 없을 때, 그때는 이때 분사를 써준다. 그 말이에요. 이때 분사를 써준다. 이해됩니까? 이 탓을 이해되세요? 자, 실버 문제 빨리 풀어봅니다. 실버 문제는 토익 시험이 한 달에 2번 있죠. 그쵸? 그러면 2번 보면 그 중에 한 번은 매번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111번 문제입니다. 자, 빨리 풀어봅니다. 5, 4, 3, 2, 1. 자, 111번 문제가 지금 단어가 어렵죠? 그쵸? 단어가 어렵고 그런데 자, 토익은 나오는 출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자, 선생님이 문제를 구해서 복원을 해가지고 보면 꼭 보면 이렇게 빈칸이 문제가 맨 뒤에 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뭘 찍어놓나? 마침표. 그죠? 그래서 더, 형, 명, 끝에가 이렇게 명사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internal, external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in 그러면 내 안이란 말 있죠. 그래서 internal 그러면 외부, external 그러면 외부, 다시 internal 그러면 내부, external 그러면 외부 이런 말이 되는데, 자, 난 토익 강의하면서 이 external 이런 가끔씩 본 적이 있지만 D번 같은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건 당연히 외부 또는 외부화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이건 뭐가 나온다? 뒤에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뭐가 나온다? 부사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자, 족보노트 20번 봅니다. 자, 문장 뒤에, 목적어 뒤에. 항상 뭐 문장 맨 뒤에다 이렇게 빈칸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 뒤에, 목적어 뒤에 뭐가 나온다? 부사가 와서 이렇게 동사를 꾸며줘요. 배달을 했는데 배달을 어떻게? 신속하게 했다. 여기다가 명사를 쓰면 안 되겠죠? 그쵸? 주문들 배달 말 자체가 안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장 뒤에 목적어 뒤에 빈칸 있고 마침표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뭐가 나온다? 부사가 와서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부사가 어디 봐도 돼요? 주어와 동사 사이 여기 봐도 되겠죠? 여기 봐도 되는데 뒤로 이렇게 빼놓은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보니까 supervisor position 관리직이죠. 관리직을 비어있는데 fill 채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채운다? 외부에서 내부에서 회사 안에 있는 직원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모셔와가지고 외부에서 채운다. 그래서 약번 A가 답이다. 그 말이야. 외부에서. 토익은 A와 B를 좋아합니다. D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뒤에 목적어 뒤에 빈칸 있고 마침표가 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나온다? 부사가 앞에 있는 뭘 수식한다? 동사를 수식한다. 그 동사는 빈칸에서 가장 가까운 동사인 fill을 수식하지 decide를 수식하는 게 아니다. 알겠어요? 자, 이번에 시험합니다. 자, 시험 볼게요. 자, 문장 맨 뒤에 또 빈칸 있죠? 그리고 뭐가 있다? 마침표. 그죠? 자, 5, 4, 3, 2, 1. 몇 번일까요? 몇 번? 정답이 10번.
아닙니다. C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좀 전에 목적어 뒤에 문장 뒤에 빈칸이 와가지고 앞에 있는 뭘 수식한다? 동사를 수식한다. 빈칸에서 가장 가까운 동사가 make가 되겠죠. 이때 예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족보노트를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족보노트를 보면은 앞에가 make, keep, find라는 5형식 동사가 있습니다. 이 5형식 동사가 있을 때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이때 형용사가 와요. 그의 태도가 나를 열받게, 화나게 만들었다. 우리말로는 화나냐 아니라 화나게라는 부사가 오지만 누가 화난 거다? 내가. 나는 누구다? 명사. 나는 누구다? 명사. 얘가 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부사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그 말이야. 그쵸? 기억합니다. 5형식 동사 make, keep, find가 있을 때만 뭐 쓰고 형용사를 쓰고 나머지 다 뭐 쓴다? 부사를 쓴다. 나머지 다 부사를 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족보노트 15번과 위에 20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 아닙니다. 가끔 나옵니다. 11번이 정말 많이 나오고 이렇게 꾸며주는 무슨 사? 형용사. 몇 번 다? 비번입니다. 이해되세요? 알겠습니까? 자, 113번 봅니다. 자, 이번에는 좀 틀리죠? 뭐 약간은 좀 전까지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요구하다, 요구받다, 요구하고 있는, 요구해왔다 해가지고 동사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선택지를 보니까 이거는 지금 동사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쵸? 뒤에 눈으로 슉 보더라도 뒤에 동사가 없죠. 그쵸? 그러면 여기 무슨 문제? 동사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스킬을 알면 정말 쉽습니다. 그래요. 스킬을 알면 정말 쉽고 매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제들이 기출 변형 문제라고 하지만 거의 90%는 실제 소위시험에 나왔던 문제란 말이에요. 약간 변형시킨 거야. 약간.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가 딱 동사 문제인데 뒤에가 뭐가 보인다? to 우리가 in, to, of, by, for, at 이런 걸 무엇이라고 합니다? 전치사라고 하죠. 여기는 to 뒤에 동사가 와가지고 그 유명한 to 부정사가 됐지만 자 우리 족보를 잠깐 볼게요. 자 족보에서 40번 봅니다. 40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수동태 뒤에 목적어 올 수 없고 부사, 전치사, to 부정사, 마침표가 온다. 그쵸? 자 목적어가 없으면 뭐 쓴다? 목적어가 없고 반대로 부사, 전치사, 투부정사, 마침표가 있으면 뭐 쓴다고요? 수동태를 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 여기 지금 동사 자리죠. 근데 뒤에가 빈칸 뒤에가 뭐가 있다? 전치사 또는 투부정사 또는 부사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능동 수동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대부분 거의 100% 가까이 수동태가 답이다 그 말이에요. 기억을 합니다. 동사 자리고 뒤에가 전치사가 있다. 그럼 무조건 뭐 쓴다? 수동태. 무조건 뭐 쓴다? 수동태를 써주고 해석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나 가셨다? B번이다 그 말이에요. 해석을 하더라도 그래요. 직원들이 요청을 받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직원들 당연히 요청을 받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요청을 받는 거지. 직원들이 요청을 하면은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답이 몇 번? B번. 꼭 기억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13번하고 문제가 유형이 좀 비슷하죠. 자, 선택지를 보니까 동사 중에서 뭐 미래 쓰냐, 현재 쓰냐 뭐 이렇게 좀 나왔고 돼 있는데 근데 눈으로 슉 봅니다. 해석보다는 눈으로 슉 보니까 뭐가 없다? 미래라든지 현재를 해서 힌트가 없죠. 그럼 뒤에를 봐. 이게 동사 자리야. 뒤에가 전치사가 있네. 3초. 3, 2, 1. 몇 번? 그렇죠. 답이 A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쵸? 뒤에가 전치사가 있으면 뭐 쓴다? 이럴 때 반드시 수동을 써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해석을 하더라도 새로운 펀드들이 Tuesday, 화요일날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가 된다. 그래서 답이 A가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세 개는 뭐죠? 뒤에가 뭐뭐을 설치하다 그래서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뭐가 와야 된다고?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아시겠어요? 자, 이번에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비슷한 문제 같죠? 그쵸? 보내다, 발송되다, 보냈었다 해서 동사 문제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눈으로 쭉 보니까 뭐가 없다 보니까, 힌트가 is 있는데, 현재가 있으면 현재, 미래를 다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뭐가 있다? to, 무슨 사? 전치사가 있다. 5초. 5, 4, 3, 2, 1. 몇 번? 그쵸? 이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다? A번 아니면 B번이 와야 되겠죠? 왜 A번 아니면 B번이다? 뒤에 to가 있으면 무슨 틀을 쓴다? 수동태. 수동태는 뭐가 들어간다? 비동사, PP.
그래서 A를 쓸까 B를 쓸까 그랬는데 주어가 어란 말이에요. A receipt. 영수증인데 어가 단수죠. 그래서 have가 올 수가 없겠죠. have가 올 수 없다. 몇 번? B번. 이거를 가지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동사가 미래를 대신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하잖아. 그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30번까지는 내가 정답과 간단한 해설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 이걸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수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많은 성실껏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